존경하는 여러분, 세계 금융 역사는 방금 전례 없는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앨런 머스크에게 예상 가치가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매일 500만 달러를 쓴다 해도 전부 소진하는데 548년이 걸리는 그야말로 무한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웰과의 노련한 여우들은 왜 개인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수표를 발행했을까요? 단순히 전기차가 잘 팔려서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되었습니다. 이 1조 달러는 문명을 재설계하기 위한 계약금이자 자본가들이 미래를 향해 던진 가장 거대한 올인 베팅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1조 달러짜리 예언, 즉 머스크가 제시한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충격적인 미래 지도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직업과 자산을 지키는 로드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1조 달러가 가리키는 첫 번째 파괴적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의 종말과 앱 경제의 붕괴가 시작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나 책상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관문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숭배합니다. 매일 눈을 뜨자마자 화면을 밀어 올리고 알록달록한 앱 아이콘을 클릭하며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뉴스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의 첫 번째 예언에 따르면 이 모든 습관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단 5년 안에 스마트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백만 개의 앱 생태계 또한 멸망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기술의 퇴보가 아니라 필연적인 진화적 대체입니다. 미래 설계자의 눈에 스마트폰은 사실 과도기적 산물일 뿐입니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마차나 인터넷 보급 전에 삐삐와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강력해지기 전까지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불편한 물리적 관문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전화기가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콘텐츠 소비 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틱톡이나 유튜브를 켜고 무분별하게 화면을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추천해 주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더 이상 화면을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영상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전용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박진감 넘치는 액션 영화를 보여줘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할리우드 수준의 영상을 제작해 냅니다. 오직 여러분의 취향과 유머 감각, 미적 기준에 맞춘 콘텐츠가 24시간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현재 그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개인화 경험입니다. 인공지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블록버스터보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기존의 영화사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먹이사슬에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인공지능이라는 핵심 기술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도태는 필연적입니다. 변화는 엔터테인먼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서비스 영역에서 더욱 잔혹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앱을 열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화면 잠금을 풀고 앱을 찾고 식당 목록을 훑고 메뉴를 고르고 쿠폰을 적용한 뒤 결제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단계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노동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의 비효율성입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 모든 앱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공중에 대고 점심 주문해줘 30분 뒤에 사무실로 오게 라고 말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공지능 비서가 자동으로 건강검진 데이터를 불러와 칼로리를 계산하고 지난주 식단 기록을 검토해 메뉴를 선정하며 은행 잔고에 맞춰 예산을 짜고 심지어 오늘의 기분까지 파악해 최적의 음식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고는 식당 인공지능과 스스로 통신하여 주문과 결제를 마칩니다. 인공지능이 주인이 입을 열기도 전에 요구를 예측하는 전능한 집사가 된다면 화면 위의 아이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집니다.
단일 지능 시스템이 모든 것을 대행하는데 왜 굳이 택시, 음악, 음식 배달 앱을 따로 설치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로 유아입 차례의 도래입니다. 이를 먼 미래의 공상과학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디바이스 탈피 전쟁에 수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인 엔비디아는 통신 거물 노키아와 손잡고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5세대, 6세대 기지국에 직접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미래의 컴퓨팅 능력이 전화기 칩셋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기 속에 존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챗 GPT의 아버지 오픈 AI는 애플의 디자인 전설 조너선 아이브와 협력해 새로운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화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음성과 의도만으로 소통하는 기기입니다. 거물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대이동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화면을 조작하는 시대에서 의도로 명령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앱 개발자와 온라인 광고 시장의 번영기였다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는 그 생태계가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소멸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은 주머니 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공개한 가치 2만 달러의 신형 노동력, 뉴 옵티머스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대재앙을 2부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옵티머스의 습격, 2만 달러의 노동력이 당신을 대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의 소멸이 그저 노는 방식과 돈 쓰는 방식을 바꾼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노동자의 밥그릇을 걷어 찰 진짜 지각 변동은 주머니 속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 공장에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노동 대체 파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악몽의 이름은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 앨런 머스크는 혼자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그래픽 모델도 뒤에서 조종하는 원격 인형도 아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걷고 물건을 나르고 심지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오락쇼가 아니라 글로벌 노동시장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등골이 서늘해질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그렇습니다. 바로 올해입니다. 테슬라는 올해부터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로봇이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며 저게 어떻게 인간을 대신하겠느냐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나오기 전 벽돌 같았던 초기 휴대폰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기술은 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아기처럼 걷는 로봇은 내일 올림픽 선수보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점은 기술력이 아니라 가격에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옵티머스 로봇 한 대의 가격을 2만 달러 이하로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간단한 경제 계산을 해봅시다. 2만 달러는 일반 보급형 자동차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단돈 2만 달러면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절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병가를 내지도 않고 노조를 결성하지도 않는 영구적인 노동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리스크가 크고 매달 월급을 줘야 하는 인간 직원을 고용하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고장 없이 작동하며 감가상각만 하면 되는 2만 달러짜리 기계를 고용하겠습니까? 답은 지극히 잔인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의 진실입니다. 머스크는 미래의 인간과 로봇의 비율이 적어도 1대 5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80억 인구로 계산하면 세계는 약 400억 대의 로봇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흥 산업이 아니라 다가올 문명 전체의 초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사가 걸린 문제는 누가 이 룰렛에서 가장 먼저 튕겨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블랙리스트는 운전사, 배달원, 물류창고 직원들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옵티머스의 상하차 능력과 결합되면
물류 공급망은 광산에서 현관까지 완전히 자동화됩니다. 오토바이 배달원, 장거리 트럭 운전사의 모습은 머지않아 흑백 사진 속 유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기술직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머스크는 다음 타겟을 노골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요리사, 전기공, 배관공입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인간 손에 정교함이 필요한 직업들이 이제 그들의 장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로봇은 옷을 개고 깨지기 쉬운 달걀을 정렬하며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심지어 외과 의사와 같은 고액 연봉 전문직도 이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절대적인 정밀도로 수술을 진행하며 이는 업계 최고 권위자라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손을 떨지도 지치지도 않는 의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전문 로봇 기업들이 수십 년간 헤매던 일을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해낼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두뇌에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로봇은 코드를 입력해 걷는 법을 배우지만 테슬라의 로봇은 보고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축적한 인공지능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매일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주행하며 수집한 영상 데이터, 그 500년에 달하는 주행 경험이 옵티머스의 뇌에 주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로봇은 걸음마 하나하나를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듯 카메라로 세상을 관찰하고 스스로 사물을 식별하며 균형 잡는 법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해자이며 테슬라가 이 경쟁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는 절대적 경쟁 우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스크리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경제 위기 때 겪었던 일반적인 실업난이 아니라 노동 가치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육체 노동, 반복 업무, 심지어 고도의 정밀 기술까지 모든 것이 공포스러운 속도로 제로 가치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우리를 기이한 역설로 인도합니다. 로봇이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사회 생산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고 물건은 시장에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직업이 없다면 무슨 돈으로 그 싼 물건들을 사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적 풍요의 산더미 속에서 굶어 죽게 될까요? 앨런 머스크는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새로운 유토피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3부에서는 그가 낙원 뒤에 숨겨둔 사육의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희소성 부족 시대의 함정. 당신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애완동물입니까?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첫 본능적 반응은 공포입니다. 일이 없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생존 공식이니까요.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렌즈로 바라봅니다. 그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희소성 부족 포스카르시.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경제학의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날 옷 한 벌, 집 한 채, 아이폰 한 대의 가격은 왜 그렇게 형성될까요? 가격의 대부분은 인간의 노동력에서 나옵니다. 원자재를 캐는 광부,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 직원, 물건을 나르는 트럭 기사, 마케터, 판매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간은 먹고 자고 쉬어야 합니다. 즉 생산력의 생물학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이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면 방정식이 바뀝니다. 조명도 에어컨도 휴식 시간도 필요 없이 지금보다 수십 배 높은 생산력으로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제품 생산 비용은 수직 낙하하여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런 생산성의 폭발이 거대한 물질적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재화와 서비스는 공기처럼 보편적이고 저렴해지며 빈곤이라는 단어는 인류의 사전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 희소성 탈피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가장 논란이 되고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습니다. 바로 보편적 고소득입니다.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단순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소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400억 대의 로봇 군단이 만들어낸 잉여 재산이 세금과 배당의 형태로 인류에게 재분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모든 시민이 로봇이라는 생산수단의 주주가 되어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억지로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주거, 의료 등 기본적 욕구는 로봇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가 됩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이어진 고용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예술에 몰두하고 철학을 논하며 삶을 즐기게 됩니다. 마치 지상 낙원처럼 들리지 않나요? 칼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주의 이상사회가 미국 자본주의의 종결자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성공 비결 채널의 비판적 시각으로 볼 때 이 장밋빛 청사진 뒤에는 방심하면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통제의 불균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계가 오로지 인공지능 시스템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전히 국가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기계에 의해 사육되는 애완동물입니까?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생산수단을 장악한 자가 생사여탈권을 줍니다. 희소성 부족 시대의 생산수단은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로봇 군단입니다. 이것들은 대중의 손이 아니라 소수의 기술, 엘리트와 그들을 통제하는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여러분을 불필요한 존재로 분류하거나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배급을 끊어버린다면 여러분에게는 저항할 경제적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전체주의적 통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존재 의미의 상실입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간 생존 압박 속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고통은 의지를 연마했고 성취감은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돈벌 압박도 노력해서 얻어야 할 목표도 없이 모든 것이 입안으로 배달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쥐 실험이 밝혀냈듯 모든 욕구가 즉각 충족되는 유토피아에서 쥐들은 번식을 중단하고 무력하게 죽어갔습니다. 고된 노동을 모르는 세대가 과연 지적인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쾌락만을 쫓는 무력한 잉여, 인간으로 퇴화할까요? 앨런 머스크는 그 누구보다 이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인간이 그저 즐기기만 하고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진다면 우리는 집고양이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원숭이를 숲에 남겨두고 도시를 건설했듯 우리를 뒤처진 생물로 간주해버리고 그들만의 문명을 건설하러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계의 애완동물이 되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기 위해 그는 마지막 탈출 캡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외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두개골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가장 미쳤고 위험하지만 인류의 자아 업그레이드를 위한 유일한 희망, 뉴럴링크의 진실이 4부에서 공개됩니다. 뉴럴링크 기계신에 대항하는 최후의 무기. 앨런 머스크가 그리는 모든 미래 시나리오 중 가장 논란이 많고 미친 예측이지만 동시에 가장 혁명적인 예측입니다. 스마트폰이 소통 방식을 바꾸고 로봇이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정의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럴링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머릿속에 칩을 심는 것을 먼 미래의 SF 영화나 투자 유치를 위한 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뉴럴링크는 이제 이론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인간 환자의 뇌에 이미 칩이 성공적으로 이식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지마비였던 그는 이제 순수한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웹 서핑을 하며 체스를 둡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자비스 시스템을 매끄럽게 조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은 인류 진화의 생물학적 특이점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의식이 손가락이나 목소리라는 육체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세계에 직접 물리적 힘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시작일 뿐입니다. 2030년을 향한 머스크의 비전은 훨씬 거대하고 소름 돋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사이의 연결 대역폭이 충분히 커지면 우리가 지식 다운로드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2년의 정규 교육과 4년의 대학 생활, 그 지식을 뇌에 쑤셔 넣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사라집니다. 대신 컴퓨터 파일을 다운로드하듯 단 몇 분 만에 방대한 데이터를 뇌로 불러들입니다.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고 싶나요? 학원에 갈 필요 없이 언어팩을 다운로드하면 뇌의 언어 중추가 자동으로 디코딩합니다. 언어 장벽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의학 지식이 필요한가요? 업로드와 다운로드면 충분합니다. 그때의 인간 뇌는 고성능 와이파이 송수신기처럼 작동할 것입니다. 나아가 입을 열지 않고도 서로의 생각을 연결해 텔레파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구어체 언어는 박물관의 고전 예술 형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인 공포와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내 뇌를 기계에 맡긴다고? 우리가 여전히 인간일까? 아니면 영혼 없는 사이보그일까? 최신 조사에 따르면 두개골에 칩을 심겠다고 답한 사람은 15% 미만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뇌는 영혼과 기억, 자아가 담긴 성역입니다. 전자장치가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는 무시무시한 보안 리스크가 따릅니다. 해킹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 타인에게 엿보이고 심지어 외부의 조작으로 내 기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불평등의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초인이 되는 비용은 절대 싸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 수술 비용은 수십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기술을 빌려 지적으로 우월한 신인류가 되어 더 많은 부를 독점할 것이고 일반인들은 느릿느릿한 생물학적 뇌를 가진 채 영원한 2등 시민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능의 빈부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계급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역사는 늘 강요된 수용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CCTV와 위치 추적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안전과 편리를 위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응하거나 도태되라는 강요 섞인 선택지를 던질 뿐입니다. 이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은 앨런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수면 아래에서 뇌신경망 군비 경쟁은 치열합니다. 비밀주의를 고수하던 애플조차 두개골을 뚫지 않고 뇌파를 연결하는 비침습적 인터페이스를 연구 중이며 중국 정부는 뇌 기계 기술을 국가 5대 전략 목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진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사고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인공지능이 초당 수조 번 연산할 때 인간은 고작 엄지손가락으로 분당 몇 자를 치며 소통합니다. 이 입출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하급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가 뉴럴링크에 베팅하는 것은 괴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그것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대등하게 경쟁하는 공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인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입니다. 인공지능이 당신을 대신해 기억하고 계산하고 창작까지 해준다면 결국 남겨진 당신만의 순수한 인간적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진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낡은 생물학적 육체를 고집하다 도태될 것인가? 기계와 융합해 신인류로 진화할 것인가? 그렇다면 전화기가 사라지고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며 뇌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2030년의 격변 앞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앨런 머스크의 예언을 바탕으로 미래의 알고리즘 속에서 노예가 아닌 설계자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겠습니다. 결론: 독립적 사고,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 우리는 방금 기술 세계의 수석 건축가
앨런 머스크가 설계한 2030년의 청사진을 미리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진 자리를 마음을 읽는 인공지능이 차지하고 400억 대의 로봇 군단이 노동을 대신하며 인간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뇌에 칩을 심는 세상. 이 모든 것이 먼 미래의 SF처럼 들리시나요? 15년 전 그가 전기차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10년 전 그가 로켓을 회수하겠다고 했을 때 세상은 똑같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망상을 상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래는 가장 대담하게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실행하는 자들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다가올 격변의 시대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유일한 무기는 지식도 기술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더 완벽하고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경쟁력은 바로 독립적인 사고입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취향을 분석해 무엇을 볼지, 무엇을 살지, 심지어 누구를 사랑할지 결정하려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편안한 정답 대신 스스로 질문하고 고뇌하는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로봇이 배달해주는 풍요로운 음식을 먹으며 디지털 사육장에 갇혀 살찌는 애완동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기계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계의 부품이 되고 싶습니까? 1조 달러의 예언이 던진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성공 비결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술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함께 깨어납시다. 여러분은 머스크의 3가지 예언 중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성공 비결 채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항하십시오. 다음 깊이 있는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